요게 여러분들의 당첨 확률이란 말이죠. 이분의 입장에서 보자면 신규 전세 물량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더 우리 무주택자 여러분들의 피를 말릴 게 요 사전청약이라는 거를 집값 잡기가 또 가장 쉽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금리 인상을 또 들먹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집걱정을 함께 드리는 지매드립니다. 오늘은 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볼 건데요. 요게 누군가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다, 요런 내용을 다룰 거고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제 성격상 이런 부분은 한 번쯤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여기를 또 기분 좋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번쯤은 누군가에겐 또 걱정이 될 만한 내용을 다룰 건데,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 3기 신도시의 단점은 충분히 알고 계시면서도 무조건 3기 신도시를 들어가실 거고, 여기로 마음을 굳히신 분들께서는 과감하게 이번 영상은 좀 패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워낙 좀 예민한 사항이시니까 자금은 좀 있으신데 3기 신도시를 과연 기다려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던 분들께서 영상을 계속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사전청약은 7월에 1차부터 이렇게 12월에 4차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7월 15일부터 시작하는 1차 사전청약은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 성남 복정, 의왕 청계, 그리고 위례까지 이렇게 입지들이 좋아서 일단 당첨이 되면 너무 좋은 건 다 알겠어요. 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마음이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이걸 기다리시라고 해야 되나,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걸 먼저 정리하고 가려고 해요. 일단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은 당첨되면 좋은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되신다 그러면 무조건 도전은 하세요. 도전은. 근데 이걸 보험 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요 사전청약이 당첨이 돼도요, 사전청약과 사전청약끼리는 중복 당첨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전청약이 하나가 당첨이 되면 이렇게 다른 사전청약의 중복으로 사전청약은 할 수 없는데, 여기에 당첨이 됐다고 다른 일반 청약, 뭐 예를 들면 세종시에서 분양할 세종자이 같은 뭐 이런 일반 청약에는 도전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도전하셔서 당첨이 되면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는 박탈당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든다는 생각으로 일단 사전청약을 도전을 하시고, 당첨이 되신 상태에서 다른 방향들을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지. 이게 왜 걱정이 되냐면요, 이 사전청약은 전량 공공분양이죠. 공공분양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되고, 사전청약이 당첨이 돼도 입주시까지 무주택 기간을 유지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입주시까지 무주택 지위를 유지하셔야 된다는 게, 여기 우리 구독자님들께 엄청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다들 이거에만 관심이 있으시고 요거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부정할 수 없는 건요, 요 사전청약은 무주택자가 집을 사지 못하게 잡아두려는 정부의 수요 억제 수단이거든요. 이 청약 자체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건데, 정말 몇 개 안 되는 요만한 물량에 이만큼의 사람들이 몰려서 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이 당첨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잖아요. 근데 이 엄청난 경쟁률을 알면서도 이 많은 청약 대기자분들 중에서 한 사람으로 내가 여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당첨이 됐을 때 시세 차익이 매우 크다는 점도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 기존 주택을 사기에는 얘가 너무 올라 있어서 엄두가 안 나죠. 근데 이렇게 청약을 대기하고 계시던 분들이 집값이 더 올라갈까봐 이게 너무 걱정이 돼서 지금 집을 다 사두려고 하면 수요가 쭉 올라가니까 집값도 따라서 쭉 올라가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요 수요들을 막으려고 집을 사려는 이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사지 못하게 하려고 잡아두는 수단으로 요 청약 제도를 만들어 둔 거고요. 요 청약에 앞서서 이렇게 먼저 사전에, 그러니까 미리 자격되시는 무주택자분들의 청약을 받아두고, 당첨되신 분들은 입주까지 무주택 기간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면 요 수요를 줄일 수 있으니까 요 사전청약 제도를 마련해 둔 거고요. 이 사전청약 물량을 조금씩 풀면서 요 기간을 길게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알면서도 요거를 대놓고 말리기에는 일단 당첨이 돼서
현실로 입주를 할 수 있다면 이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요. 뭐 청약이 다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이 청약이라는 제도가 로또와 마찬가지인 거죠. 분양가 상한 제도를 도입해서 극소수의 당첨되신 분들에게 많은 시세 차익을 거두게 함으로써 이 수요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청약 제도 자체도 이렇게 사람을 애태우는 건데, 요거보다 더 우리 무주택자 여러분들의 피를 말릴 게 요 사전 청약이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참치를 좋아하시나요? 제가 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참치 가격이 부위별로 가격이 다 다르죠. 좀 믿기 어렵겠지만 요거 참치고요. 어느 부분은 많이 비싸고 어느 부분은 그래도 또 먹을 만한 가격이에요. 가격이 천차만별인 게 주택과 비슷하죠. 근데 참치는 먹고 싶은데 이 가격이 너무 부담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으면 동해, 남해, 서해가 있을 텐데 요 각 항구에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요 각 항구를 정해서 그 각 항구마다 어떤 원양어선이 출항을 해서 이렇게 입항을 할 때 요 항구에 와서 대기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요 참치의 가격을 파격적으로 싸게 해주겠다. 뭐 파격적으로 싸진 않더라도 요 참치가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시장가로 참치를 구입하시는 분들보다는 싸고 시장가로 참치를 드시는 분들보다는 더 신선한 참치를 먹게끔 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취지는 참 좋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출항한 원양어선이 언제 입항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입항은 했는데 여기에 과연 이 참치가 몇 마리가 잡혀 있을지 이 양을 내가 모른다는 거죠. 시중에서는 가격이 비싼 이 참치를, 그것도 좋은 부위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각 항구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배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참 답답하잖아요. 그래도 희망을 갖고 계속 기다렸는데 입항한 배에 참치는 100마리 들어있고 여기 기다리시는 분들은 1000분이나 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이게 가장 미치게 만드는 건 요 참치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한국까지 와서 기다린 건데 이 원양어선이 조업을 마치고 들어오는 기간 동안 이 시중의 참치 가격이 이만큼 올라가 버려서 뭐 이걸 예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만큼 올라가 버려서 내가 이 참치를 먹겠다고 기다리기 시작했을 때보다 참치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여기서 오랜 기간 참치를 기다렸다가 만나는 참치 가격보다 기다리기 전에 참치를 무리해서 그냥 사 먹어버리는 가격이 더 저렴했다면 어떡하겠냐는 거죠. 집이라는 거는 굉장히 소중한 곳인데 이걸 참치 따위에 비교 설명드려서 굉장히 죄송한데요.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근데 정확하게 딱 이 꼴이에요. 자, 다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입주 가능 시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당첨이 돼서 입주하는 시기까지 이 기간이 5년이 될지 7년이 될지 요거보다 훨씬 더 길어질지 요걸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는 엄청난 공급 물량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번 사전 청약 물량은 33,300호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걸 기다리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은 거죠. 여기도 당첨 확률은 희박한 거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분들이 무주택 지위를 유지하셔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 기존 주택들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거고요. 이건 제가 영상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따로 부연 설명은 안 드릴게요. 이 기존 주택의 가격을 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요 3기 신도시고 지금의 로또 같은 청약 제도처럼 당첨이 돼서 입주까지 하시는 극소수의 분들만 이 혜택을 누리시는 거고 여기서 낙첨되게 되실 대부분의 분들은 기존 주택으로 이렇게 시선을 돌리셨을 때는 가격이 이미 이렇게 올라와 있을 개연성이 크다는 거고 요게 가장 걱정이라는 거죠. 요건 제가 영상의 중간중간에서 누누이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통해서 주택 매수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노리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당첨이 되고 입주하기까지 이 무주택 기간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맹점이라는 거죠. 지금 가뜩이나 전세 물량이 없어서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전세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택 건설 지역별로 예를 들면 뭐 하남이면 하남시에 들어가서 거주를 해야 이 요건이 완성이 되는 건데 가뜩이나 전세 물량이 없는데
전세를 살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전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이 전세 가격 상승은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만을 기다리면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셨던 분들은 엄청난 박탈감이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는 아실 거고요. 정말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이 사전 청약은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그렇듯 응원하고 정리는 해 드릴 건데요. 12월까지 총 33,300호란 말이죠. 이 중에서 그나마도 15,000세대는 신혼희망타운이고요. 그나마 원하는 공공분양은 15,000세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중에서도 물량은 이렇게 배분되죠. 기간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이렇게 특별 공급을 제외하면 일반 공급은 15%밖에 남지가 않는데, 이분들에게도 당연히 부족한 물량이지만 각 유형별로 특별 공급에 도전하시는 분들에게도 너무 적은 물량이고 당연히 높은 경쟁률이 예상되고요. 여러분 지금 이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여기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요게 여러분들의 당첨 확률이란 말이죠. 이렇게 잘 보이게 해줘야 되는데 말이죠. 자, 우리가 여기에 당첨되는 일은 당연히 기분 좋고 박수 쳐 드릴 일이지만, 여기에 당첨이 돼서 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현재 시점에서만 따져봐도 고민만 하시다가 얻을 수 있었던 거를 못 얻으셨던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참 안타까웠는데요. 훨씬 더 유능하신 분들 많으시고 고수분들 많으신데, 이런 분들 앞에서 제가 좀 아는 척 하는 건 좀 죄송스럽지만, 무주택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번 영상을 만들어 드린 적이 있었죠. 이것만 실천하셨다 그래도 벌써 무주택에서 주택 걱정을 덜어내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으셨을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보다 더 경험 많으신, 더 유능하신 분들께서 많은 추천을 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셨겠죠. 그걸 따라가셨다 그러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을 텐데, 일단 제 지난 영상을 잠깐만 한번 볼까요? 제가 21년 2월 25일에 광명시은 신도시가 발표되고, 요 영상에서요, 제2경인선이 지나갈 곳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된 내용을 좀 안내해 드리면서 교통도 좋고 거주 환경도 좋고 일자리까지 생겨서 이렇게 입지가 좋아지니까 여기는 당연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고, 주택 당해 건설 지역에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 교통 호재를 받을 수 있는 곳에 전세 가격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이거죠. 25년부터 분양을 하겠다는 건데, 요 7만 세대를 요 계획을 시간별로 나열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21년 현재로부터 2년 후에 지구 계획을 세우고 2년 후에 분양을 하고, 최대한 빨리 잡아서 2년 후에 입주를 해도 27년에 입주를 한단 말이죠.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됐을 때 27년이요. 자, 이렇게 여건들이 좋아서 내가 여길 지금부터 기다려서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했다고 치자고요. 의무 거주 기간이나 전매 제한 기간이 있겠죠. 이 당시에 요걸 제한하는 기간들이 몇 년일지 모르겠지만 있겠죠. 자, 요걸 최소 5년만 잡아보자고요. 27년에 입주해서 5년. 자, 그럼 이렇게 되죠. 21년 현재부터 오랜 시간 기다려서 입주를 하고 전매 제한 기간을 최소로 5년을 잡아서 매도를 했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을 때 11년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1년.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 기다리시는 분들은 많을 거고, 이 대기 수요자들은 결국에는 주변 집값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2경인선에 집중을 좀 하시고, 요 광명시흥 주변 전세 가격에 집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여기에 엄청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에 전세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예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에 항상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요건 기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제가 이렇게밖에 쓸 수 없는 게, 정부에서 집값을 잡겠다고 신규 신도시를 발표했는데 여기다 대고 인근 주변 주택을 매수하는 기회라고 말씀드리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이걸 또 많이 비난들을 하시죠. 그래서 어쨌든 이날이 2월 25일이었는데 이후 시흥 가격 흐름이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결과적으로 지금 시흥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거는 다들 아실 텐데, 2010년부터 지금까지고, 여기를 요 정도 기간만 한번 볼까요? 20년부터 보면 이날이 21년 2월 25일이었죠. 21년부터 보시죠. 21년부터 보면 이게 2월 달인데 전세 가격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2월에 매매 가격은 1181만원, 전세 가격은 798만원이었던 게 지금 매매 가격은 1436만원, 전세 가격은 914만원으로 이렇게 올라왔죠. 임대와 매매 거래량이 이렇게 됐었던 게 이렇게 다 올라가고요. 매물들이 다 소화가 되면서 다주택자 매물들이 다 소화가 이렇게 되면서 6월부터는 매물이 줄어드니까 거래량도 줄어드는 거죠. 이것도 계속 말씀드린 얘기지만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면 이 가격도 쭉 같이 빠져줘야 되는데, 근데 시장이 매물은 부족하고 수요는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수요자들이 이 가격을 받아주고 그건 또 신고가가 되고 가격은 또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고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때 결정을 하셨으면 지금은 웃고 계실 확률이 크고요. 또 다른 영상을 하나 보면 제가 21년 5월 25일에 이렇게 1억대 구축 아파트와 2억대 신축 아파트를 추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걸 많이 안 보신단 말이죠. 고덕이나 지제였으면 좋겠는데 가격이 조금 비싸니까 고덕 하늘채 시그니처 요 단지를 추천드렸는데 여기에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여길 지금 들어가도 되나 라고 고민하셨던 분들이 많으셨고, 보통 이런 단지를 구입하실 때 매물이 쌓인 거 보고 이렇게 겁을 내시는데, 이런 단지는 이렇게 매물이 쌓여 있을 때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가격에 사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매물이 더 쌓여서 더 떨어졌다 그러면 사야 될 이유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격은 올라간다. 이렇게 매물이 쌓여 있을 때 들어가셔야 된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었고, 21년 3월식 신축이죠. 구조도 4베이 판상형이고요. 현재 매물이 2억 8천대도 있어요. 이때 매물이 2억 후반대 매물이었는데 이 당시에 2억 8천, 2억 9천 하던 이 아파트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2억 8천 하던 아파트의 호가가 지금 4억 8백을 한다는 거죠. 이게 5월 말경이니까 6월 한 달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5월의 호가들로 이렇게 실거래들이 쭉 이루어졌고요. 6월에 중요한 건 지금은 이 가격에 살 수 없는 4억대의 호가가 올라와 있다는 거고, 전세가를 볼까요? 이미 전세 가격이 2억 3천, 당시에 매매 가격까지 이렇게 와 있네요. 이렇게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럼 이때도 우리 3기 신도시만을 기다리셨던 구독자분께서는 이 화성에 거주하시는 분이었는데 이걸 너무 고민하시다가 못 하셨는데, 배 아프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때 이걸 매수하셨다고 하면 일단 차익 실현은 둘째 치고 원하시던 새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마음이 많이 편해지셨을 거잖아요. 일단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마음 편한 상태에서 10년을 지나는 거랑 현재 3기 신도시를 기다리면서 무주택으로 10년을 지나는 거랑 어떤 게 나을지 생각해 보시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찍은 단지가 이렇게 올랐다 뭐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이 당시에 투자로 치자면 더 좋은 단지들이 많았어요. 이 단지만 오른 게 아니고 이 집값은 정부에서 정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올려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던 거고, 어쨌든 저는 타이밍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직도
아직도 3기 신도시만을 기다리는 게 답인가, 요 타이밍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거에 대한 정답은 본인만이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꺼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집값 고민이 좀 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때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을 조금 다뤄드렸으니까 요거를 한 번씩 시간 나실 때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건 또 지겨우니까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좀 찾아볼까요?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은 자격이 되신다 그러면 무조건 도전하셔야 돼요. 일단 당첨이 되면 마음은 편하니까 마음 편하게. 근데 문제는 이거 좀 답답한 얘기인데요. 창릉 신도시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창릉 신도시가 19년 5월 7일에 3차 신규 택지로 발표를 했나봐요. 창릉 신도시에서 가장 가까운 원흥 동일 스위트라는 단지가 있는데, 여기 가격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 발표가 19년 5월 7일, 19년 5월. 이 돈해동 원흥 동일 스위트라는 단지가 19년 5월에 5억대 실거래가를 찍었는데요. 이게 지금은 실거래가가 10억, 9억 이렇게 한다고요. 5억대가 지금 10억 하는 거죠. 이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3기 신도시를 발표하고 무주택자분들이 여기를 기다려서 들어가시라고 한 거잖아요. 5억대일 때. 근데 지금 10억이고 아직 사전 청약도 안 했고 본 청약도 안 했어요. 근데 본 청약 때 주변 시세의 70%만 잡아도 7억이란 말이죠. 여기서 하나도 안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7억이란 말이죠. 그럼 이때 과연 5억대에 여길 사는 게 현명한 건지, 이때부터 사전 청약을 거쳐서 본 청약을 거쳐서 입주까지 이 집에 관한 걱정부터 모든 스트레스를 쭉 참아가면서 7억에 입주하는 게 현명한 건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고요. 이걸 답 있나요? 요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요 운정이나 검단 뭐 이런 회천처럼 기존 택지 지구에 이렇게 밥술값만 딱 얻는 식의 사전 청약은 속도가 빠를 거기 때문에 무조건 도전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입지는 대부분 많이 늦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을 하면서 정리를 해 나갈 거고, 이 영상의 주제상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는 집값만큼은 자신 있다고 좀 장담을 하셨는데, 단언을 하셨는데 결국 대통령께서 자신한 걸 못 지키셨잖아요. 이런 와중에 이게 고평가진 모르겠지만 이 고평가의 원인을 아직도 요 투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생각을 하고 계시면서 하락 가능성까지 경고를 하시는데, 결과는 또 이렇잖아요. 그 와중에 중심지의 34평 아파트 가격은 39억 8천만 원이라는 신고가를 또 찍잖아요. 그리고 차기 대선 주자께서는 집값 잡기가 또 가장 쉽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장 예민하고 마지막 카드인 금리 인상을 또 들먹이시죠. 자, 지금까지 집값이 이렇게 오른 이유가 저금리 때문이라면, 오로지 저금리 때문에 올랐다면 금리 인상으로 집값은 바로 잡힐 거예요. 당연하죠. 얘 때문에 올랐으면 이 반대의 현상으로 바로 잡힐 수가 있겠죠. 투기 세력이 문제라면 투기 세력만 잡으면 잡히는 거고, 저금리만 문제라면 금리 인상으로 잡을 수 있을 건데, 정말 문제는 요 수급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요 실질적인 공급과 함께, 요것과 함께 금리 인상도 해야 되고 하락 가능성도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겁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수요가 아니고 문제는 공급입니다. 공급.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팩트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공급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전세 가격에 계속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 중에서 무주택자분이 계실 거고 1주택자분이 계실 텐데, 무주택자분 중에서는 기다리는 무주택자분이 계실 거고 3기 신도시에 관심이 없는 무주택자분이 계실 거고, 그리고 1주택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나눠지겠죠. 근데 일단 기다리시는 무주택자분이 관심 없으신 무주택자분들보다는 훨씬 나아요. 이 사전청약이라는 보험이라도 들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관심 없는 무주택자분께서는 이렇게 3기 신도시를 기다리는 무주택자 포지션으로 딱 들어가 주시는 게, 요거는 제가 정말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래도 요거라도 되니까 이게 낫죠.
그리고 요 부분을 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요 기다리시는 1주택자분은 요 사전청약은 전량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공공분양은 민간분양과 달리 1주택자 분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아요. 요 민간분양은 당첨이 된다 그러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요 당첨된 주택으로 이렇게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1순위 기회를 주는데, 공공분양에는 요게 적용이 없기 때문에 1주택자분께서는 요 민간분양도 따로 공고가 나올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3기 신도시에도 이렇게 민간분양이 있을 거라고요. 그때 도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이라고 했죠. 공공분양 형식으로 요 본청약에 당첨이 되는 걸 정부 말로는 2년 전에 이렇게 사전청약을 한다는 거니까 2년 후에는 본청약에 들어가고, 그리고 주택건설기간을 대략 3년 정도 잡으면 사전청약부터 5년 후에는 입주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죠. 정부 말대로는. 그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 당해 거주인데, 요 당해 거주 요건은 본청약까지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일단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이 있고 무주택자 분이시라면 요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셨던 일단 도전을 하시고, 그리고 본청약까지만 요걸 채우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사전청약의 물량이 운정이라면 파주에 거주하시면 되는 거고, 검단 계양이라면 인천에, 시흥이라면 시흥에, 과천이라면 과천에, 여기에 사전청약 공고가 나오기 전에 거주만 하고 계시면 되는 거고, 요게 본청약까지 요렇게 때부터 1년이나 2년을 채우시면 된다는 거예요. 본청약까지. 이 전에 거주기간까지 합쳐서요. 근데 낙첨되신 분들은 이 사전청약에 다시 도전하시거나 기존 주택을 매수하는 걸로 마음을 바꾸실 텐데, 여기서는 계속 전세로 거주하실 거고, 요건 기존 주택 매수 수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든 이쪽이든 지금처럼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요 둘 다 주택 가격 상승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무작정 반감만 가지신다기보다는 한 번쯤은 깊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5년이 지난 후에 입주를 하신 분이 전매 제한 기간을 채우고 요 당첨 아파트를 매도해서 차익을 실현하기까지는 전매 제한 기간을 7년만 잡았을 때도 최소 10년에서 11년 정도가 걸리는데, 이때까지 이 물량들은 지금 이분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11년 동안 3기 신도시 공급이 이루어져도 신규 전세 물량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신규 전세 물량이 안 나온다는 건 기존 전세 물량의 가격 상승 요인이고요. 얘는 또 당연하게도 주택 가격의 상승 요인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래 보나 저래 보나 어떤 식으로 보나 이렇게 미치도록 꼬여 있는 거, 요것들을 풀 수 있는 해결 방법은 공급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급. 자, 혼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기다리시는 무주택자분도 전세, 당첨돼도 전세, 관심 없는 무주택자도 전세, 당첨이 안 돼도 전세, 계속 전세. 기다리시는 무주택자가 혹시 여기에 당첨이 되시고 싶어서 이 1주택을 파셨다. 그러면 전세. 당첨이 되셨다? 또 전세. 결국에는 관심 없는 1주택자분들은 별 하나로 시작해서 이렇게 별이 2개, 3개, 4개 이렇게 별이 쭉쭉쭉쭉 올라갈 텐데, 요 숫자만큼 이렇게 올라갈 텐데, 오늘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인데, 요 별이 뭐냐면 무주택자분들도 응원하고 1주택자분들도 응원하지만 오늘 영상은 어떤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